역사란 무엇일까요? 역사는 과거를 통해 보는 현재입니다. 과거라는 거울을 통해서 현재,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성서에 따르면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이브의 거역, 그리고 동생을 죽인 카인의 악행으로 시작된 배반의 역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타락과 죄악의 기록이 역사라면 과연 그것이 오늘 그리고 내일의 삶에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을까요? 인류의 역사를 도전과 응전으로 본 역사학자 토인비. 그는 전쟁과 질병, 굶주림, 그리고 권력자들의 무자비한 살육의 역사를 보면서 신의 존재에 대해 회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탄하죠. 신은 존재한다면 전능하지 않고 전능하다면 존재하지 않는다. 영화 포세이돈 어드벤처는 전복된 호화 여객선 승객들의 목숨을 건 탈출을 그리고 있습니다. 10여 명의 마지막 생존자들을 이끌고 뒤집힌 배의 밑바닥까지 도착한 목사. 그는 마지막 길목에서 뜨거운 김을 내뿜는 해치에 맨손으로 매달려 절규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발 방해만 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는 또 이렇게 외칩니다. 더 이상 뭘 바라십니까? 당신의 도움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신 도움 없이요. 정 다른 누군가를 더 데려가시려거든 저를 데려가십시오. 인간의 역사는 신마저 외면한 배신과 탐욕과 죄의 역사일까요?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역사학자 E.H. 카. 그는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과정이고 현재와 과거가 나누고 있는 대화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역사는 역사가의 손에 의해 쓰여져서 후세의 사람들에게 과거를 대면하게 합니다. 과연 과거는 현재를 보는 거울이 될 수 있을까요? 역사 속의 인물들은 기록된 대로 판단해도 좋을까요? 역사를 다루는 문학은 더 큰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실제로 볼 수 없고 입증할 수 없는 과거의 기록이 과연 진실을 정당하고 올바르게 전달하고 있는 것일까요? 16세기 영국사에 등장하는 폭군 리차드 3세의 유골이 2012년 영국의 레스터 대학 연구팀에 의해 발견이 됐습니다. 옛 교회 부지였던 레스터시 의회 건물 주차장 지하에서 발견된 유골은 후손의 DNA와 일치함으로써 리차드 3세 유해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특히 셰익스피어의 시곡에 곱사 등으로 묘사된 것처럼 발견된 유골도 등뼈가 휘어 있었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영국사에서 그는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폭군입니다. 그는 영국 왕가의 왕권 다툼이었던 장미 전쟁에서 붉은 장미를 문장으로 사용하던 랭카스터 가문의 헨리 7세에게 패배해서 전쟁터에서 사망을 했죠. 그의 집안이었던 요크 가문은 흰 장미를 문장으로 사용했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유골의 머리 쪽에 단검에 의해 강한 충격을 받은 흔적이 있으며 척추에서는 화살촉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죽은 후에도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시신이 수위에도 쌓이지 않은 채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셰익스피어가 극작을 했던 시대가 엘리자베스 여왕의 통치 기간이었고
리차드 3세를 죽인 헨리 7세가 여왕의 조부였음을 생각할 때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 그가 어떻게 그려졌을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많은 역사가들은 그가 조카인 에드워드 5세를 죽인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유폐만 시켰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폭군 이미지는 승자들에 의한 왜곡이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합니다. 프랑스 혁명의 와중에서 단두대에 처형됐던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 그녀는 오스트리아의 공주였습니다. 14세 때 정략 결혼으로 프랑스에 와서 4년 뒤에 왕비가 된 그녀는 전형적인 유럽의 왕족이었죠. 혁명이 일어나자 그녀는 사치로 국고를 낭비하고 오스트리아와 공모해서 반혁명을 꾀했다는 죄로 처형당하고 맙니다. 정치와 관계없이 왕족의 일원으로 태어나 사치스러운 삶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았던 그녀는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않나 라는 우스꽝스러운 말의 당사자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궁정생활밖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공주가 실제로 반혁명을 꾀할 만한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 그녀는 과연 역사에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사치스럽고 방탕한 인물이었을까? 역사에 의해 정형화된 수많은 인물들의 개별적 삶에 대해 과연 우리는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일까요? 미국의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과거는 반복된다 라고 말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현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재라고 인식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과거의 영역으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재와 과거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과거의 시간과 경험 속에서만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과거를 외면하고 살 수 없습니다. 또한 역사라는 과거를 올바른 시각에서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릇된 과거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록된 역사가 왜곡과 편견으로 가득 차 있더라도 역사의 기록은 인류에게 던져지는 과거의 목소리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역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세계를 여행하면서 고대 페르시아 전쟁을 묘사한 역사라는 책을 저술합니다. 신에 대한 높은 경외심을 가지고 있던 그는 인간의 오만이 신의 처벌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가 그리스 원정에 실패한 것은 크세르크세스 1세의 오만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인간이 지니는 비극적 결함, 그 결함들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결함, 오만이 역사의 기록 속에서 지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그렇듯 구체적인 사실을 통해 인간을 탐색합니다. 간혹 왜곡되고 승자에 대한 아첨으로 퇴색하지만 역사는 인간의 모습을 과거를 통해 반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비극적 역사를 통해 배운 대표적인 민족입니다. 그들은 고대 이집트의 지배를 받고 그들의 노예로 전락합니다. 모세에 의해 이집트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또 다른 고대 제국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자 그들은 자신들의 땅을 등지고 2000년의 세월을 조국 없는 민족으로 떠돌게 됩니다. 유대인의 역사는 박해의 역사입니다. 로마의 학정을 피해 유럽의 각지로 흩어진 유대인들은 이미 기독교화된 유럽인들에 의해 배척당합니다.
예수라는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세기에 이르러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나치에 의해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더러운 쓰레기처럼 청소의 대상이었습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의 잔인함이 그들에게 가해졌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생존에 대한 강한 열망과 인내를 배웁니다. 유대인들은 그 박해의 역사 속에서도 다른 민족들, 다른 사람들을 증오하지 않았습니다. 홀로코스트의 지옥을 경험했지만 독일인들을 비난하거나 저주하는 단 한 편의 책도 유대인들에 의해 출간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역사상 최대의 미스테리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통해 인고의 가치를 배우고 생존을 위한 침묵의 유전자를 내재화할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미국의 흑인 소설가 제임스 볼드윈은 다른 흑인 작가들과는 달리 백인에 대한 비난이나 저항보다는 한 사람의 미국인으로서 인종 문제의 본질을 보려고 노력한 작가입니다. 그는 역사에 대해 대단히 통찰력 있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의 말입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에 관한 것이 아니다. 아니, 과거와는 거의 상관이 없다. 사실 역사가 강력한 힘을 갖는 것은 우리 안에 역사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이며 그리하여 말 그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안에 현존하기 때문이다. 볼드윈의 말처럼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의 역사를 쓰고 있을지 모릅니다. 인종차별, 종교 간 갈등, 가진 자와 없는 자 사이의 투쟁, 이 모든 것들이 현재 속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가치를 지니는 것은 현재 속에 의미를 지닐 때입니다. 과거의 기록물들의 절대성을 부여하는 것은 역사를 종교화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과거의 단편들이 현재와 일치되고 그 속에서 인간의 본질을 찾고자 노력하는 한 역사는 가치를 지닙니다. 그 속에 현재의 우리가 존재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반향되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그래서 오늘의 우리에게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